네, 안녕하십니까. 쿼드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픽스호크 기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픽스호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센서들,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라 그러면 가속계, 자이로, 컴파스, 나심반이죠. 항속 센서, 에어스피드 센서입니다. 그래서 고도계, 거리 센서, 여러 가지 GPS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 라이다도 할 수 있고, 카메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이제 하나의 센서입니다. 그래 이제 드론의 센서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센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입문자 강좌인데, 요즘 이렇게 픽스호크 가지고 좀 취미로 좀 배워가지고, 드론도 좀 날리고, 매빅 너무 비싸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싸게 내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갖고 놀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30분짜리 강좌, 픽스호크 만들기, 이래갖고, 그런 강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사실 보셔도 되고요. 예, 그거 보셔도 되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30분, 이렇게, 여기, 이 선 여기 딱 꽂으시고요. 이거 프레임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모터 여기다가 붙이시고요. 선 여기 딱 꽂고요. 그래갖고서니, 배터리 연결하고요. 조종기 연결해갖고서니, 휙 날리세요. 아, 재밌죠? 아, 우리 제품 좋아요. 많이 사세요. 그거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저희 강좌는, 이게 이제, 자율주행 드론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엔지니어를 키워드리기 위한,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예, 그쪽으로 진로를 잡으신 분들. 그러니까 드론으로 내가, 먹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라는 분들과, 진짜 드론을 내가 좀 깊게, 연구를 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걸로 어떤 이제 학업이라든지, 학위를 따고 싶다. 그러신 분들. 또 아니면 취미로라도, 취미 생활을 뭔가 좀 깊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강좌에 맞습니다. 예, 그냥 동호회에 나가갖고, 누가 더 빨리 날리나, 누가 더 멀리 날리나, 이 배터리 샀더니 30분 날고, 이 배터리는 20분 날고, 그런 거, 드론 부품이 대부분 중국 거죠. 우리나라는 드론 부품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드론은 사서 만들면은 다 중국 시진핑한테 돈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걸 배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좀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내 업무라든지 이제 향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거 갖고 재밌게 놀고 싶어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단지 이제 이 픽스호크라는 이 장치가, 상당히 공학적으로도 매력 있는 장치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공학 기술이 모두 집약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도구입니다. 예. 사실 이 픽스호크라고 하는 이 비행체에 들어가는 기술은, 사실 우주 로켓에 우주 로켓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픽스호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로켓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분사장치 이제 추진체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 추진체를 다는 거는 틀린데 이 제어를 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예, 다 EKF와 IMU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PID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예,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쪽을 내 업무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먹고 살 일이 뭐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뭐 AI 시대가 오고 있고 예, 이제 로봇, 예, 드론 뭐 이런 거 몰라가지고는 앞으로는 뭐 예, 직장에서 뭐 단순직 뭐 이런 거, 예, 일용직 뭐 이런 거 난 그것도 행복해. 뭐 그러면 아니 뭐 자기 행복한 대로 사는 거죠. 뭐 굳이 뭐 로봇 뭐 AI 뭐하러 뭐 그런 머리 아픈 건 뭐하러.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뭐 행복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공학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쪽에 이제 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기를 만드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흥미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기반 지식들을 잘 쌓아 놓으셔야 뒤쪽에 이제 응용, 이제 픽스호크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만들고 또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AI까지 이제 접목시키고 하는 예, 그런 단계를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시켜드리는 이번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은요, 또 재밌어요, 이게. 예, 재밌어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실 때, 우리가 보통 일이나 뭔가 이제 새로운 뭐 공부를 시작할 때, 재미없는 거를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재미없는 거를 재밌을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재밌어져요. 아무리 재미없는 것도, 예, 재밌을 때까지 참고 계속하면 재밌어집니다. 예. 하루빨리 그때가 오시기를,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센서 중에서 가속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계인데요. 이게 참 발음이 힘들어요. 악셀레로미터. 예. 이거 발음은 진짜 안 되더라고. 저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혓바닥이 잘 안 올라갑니다. 악셀레로미터 쪽의 하드웨어 셋업. 예. 가속계는 기본적으로 IMU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U라고 하는 게 Inertial Motion Unit인데요. Inertial Motion Unit. 예, 여기 위키피디아에 들어보면 Inertial Motion Unit이라고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가속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장치 안에 물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전자 센서기 때문에 반도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안에 이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성을 가지고 관성이 전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전자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런 쏠리는, 예,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예, 속도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속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IMU라고 하는 이너셜이 관성이죠, 관성. 예, 관성 모션, 관성의 움직임 센서입니다. 그래서 관성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딱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예, 여기 있던, 우리 버스 탈 때도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그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면 우리 몸은 이렇게 뒤로 밀리지잖아요. 예,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 센서에서 이제 그거를 속도를 측정해 내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각 6방향에 정확히 이제 세 방향이죠. 세 방향 XYZ 세 방향에
속도를 측정해냅니다. 속도를.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여기는 보면은 ZX 그리고 Y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움직일 때의 그 용수철 효과, 정확하게 이제 관성의 힘을 이용해서 그 속도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X, Y, Z축에서의 속도, 움직였을 때의 가속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속도, 순간 가속도를 측정해내 가지고 그 순간 가속도를 또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측정해내는 그런 장치가 이제 가속계가 되겠고요. 가속계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픽소크를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실행을 하고요. USB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이제 픽스워크의 전원이 들어오고, 그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기체 설정에 들어가면 아직 뭐 설정이 안 돼 갖고 뭐 잘못됐다고 뭐 에러 그 워닝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죠. 이제 하나씩 설정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센서 쪽에 들어가 보시면 센서에 여기에 보면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를 눌러보면 비행 컨트롤러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 컨트롤러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비행 컨트롤러 방향이 요게 정방향입니다. 모터와의 높이와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앞에 화살표가 FC에 있는 화살표가 기수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 방향이 그 비행 컨트롤러의 로테이션 논 방향입니다. 로테이션이 전혀 없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45도 오른쪽으로 돌렸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면은 로테이션 요 4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도로 완전히 90도로 꺾어서 달았다, 그러면 로테이션 요 90도.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달았다, 그러면 롤 180도가 되겠죠. 롤 180도. 그런 형태로 이제 이 FC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시작하는데요.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의미는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정. 그러니까 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정. 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정해 주느냐? 즉, 이 가속계 센서가 이게 이제 공장에서 나올 때 기본 값이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이 장치의 이제 기본 값이 있는데요. 그 값하고 이 픽스워크에서 인식하는 값하고 두 개의 값을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칼리브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칼리브레이션 너무 오래 켜놓고 있었는지. 오케이. 다시 한번. 기체 설정, 센서, 가속도 센서, 칼리브레이션 페일, 리딩 센서를 읽는데 에러가 났네요. 자이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이로. 자이로도 안 되네. USB를 한번 뺐다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FC가 좀 오래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센서 들어가서 가속도 센서. 네, 그러면 이번엔 이제 정상적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개의 방향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대로 따라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지가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원산 폭격, 네, 그 다음에 하늘 보기, 그래서 뭐 이걸 하실 때 뭐 막 이게 막 자로 재가면서 각도기 갖다 놓고 막 90도를 딱 맞춰 갖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봐서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면 얘가 픽스호크가 IMU의 그 가속계 센서의 값을 읽어서 스스로 이쪽이 이 방향이 이 값이 지금 오른쪽이구나, 이 값이 왼쪽이구나, 이 값이 앞이구나, 이 값이 뒤집어진 거구나, 요거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인식이 되면 이제 장치 값과 장치의 기본 IMU의 가속도에 있는 기본 값과 이 픽스호크에서 인식하는 값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가속도 센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속계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입니다. 네,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스코프가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뭐냐면, 자이로스코프는 회전 속도를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회전 속도. 우리가 회전 속도를 레이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회전 속도라고 하면, 자, 요게 롤이죠, 롤. 좌우로 회전하는 거를 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뒤로 회전하는 걸 피치라고 합니다. 이 회전. 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직선 속도고, 직선 속도를 알아내는 게 가속계고요. 회전 속도를 알아내는 게 자이로입니다. 그래서 자이로는 회전 속도를 알아내는 장치예요. 자이로도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IMU의 아까 봤었던, 그 장치에서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회전을 할 때, 회전하는 속도를 알아내는, 그런 이제 장치가 이제 자이로가 되겠고요. 자이로와 우리가 이제 가속계, 이 두 개를 합쳐서 IMU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론의 하드웨어 센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면서 가장 중요한 장치예요. 이 IMU라는 센서는 모든 항공체에 다 들어갑니다. 드론, 비행기, 로켓, 우주왕복선, UFO에는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UFO에 쓰는 기술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간이 만든 모든 날아다니는 거에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땅바닥에서는 바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이게 수평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바퀴가 굴러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네?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굴러가네? 그럼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자, 프로펠러가 이게 막 돌아요. 모터가 막 돌아가요.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는지 안 가는지? 드론에 눈이 달려가지고,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드론이, FC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FC가 뭐 사람이에요? 이거 기계잖아요. 기계가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아니면 회전을 하고 있는지, 이게 수평인지, 이거를 알아내는 센서가 바로 IMU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면 드론은 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없어요. 드론이 공중에 떠서 이렇게 수평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IMU라는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IMU는요, 드론에서 정말 중요한 센서예요. 그러니까 드론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과 같은 센서예요. 심장과 같은. 이 IMU가 없는 FC가 아니야. 심장이 없는 사람은 시체잖아요. 죽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IMU가 없는 FC는 FC가 아니에요. 그 FC가 얼마나 좋으냐?
그게 바로 IMU가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IMU가 비싼 FC에는 3개, 4개, 5개씩 막 달리고, 또 IMU를 더 정확한 IMU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용 IMU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 나오는 게 뭐 2, 300만 원 가격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또 외장으로 따로 달아서 그런 IMU를 쓰면 움직임이 뭐 1mm 움직이고 막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잡혀요. 예. 그래서 그 IMU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드론에서 아주 중요한 센서예요. 가장 중요한 가속계와 자이로스코프, 이걸 합쳐서 IMU라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